거기에서 또 이어지는 흐름들은 계속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당 문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론이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합당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얘기 쇼츠들이 너무 돌아다니고 진짜로? 김어준, 유시민, 진짜로? 정청래 대 오윤혜 민심. 그렇게 왜 묻었어. 우와. 자꾸 야. 이러는 저는 진짜 야. 싫어요. 아니, 총리 그러고 슬레이어에서 싶다, 이제 나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 그러고 싶대잖아요 지금. 싶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싶다 지금. 진짜요?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보니까 지도부에서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동아일보에서 무슨 문건이 하나 나온 모양이죠 지금. 뭐예요? 오늘 아침에 보도 보고 저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1월 22일 날 느닷없이 합당 제안을 했잖아요. 그 직후에 만들어진 대외비 문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 새가지고 동아일보가 확보를 한 건데요. A4용지 7자 분량인데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합당의 형태가 지금 제일 큰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합당의 형태는 열린민주당 흡수 통합했을 때와 비슷한 형태로 가자. 그래서 통합으로 간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합당하게 되면은 조국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면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합칠 때, 그렇죠. 그때 새천년 민주연합이 됐었나요? 아 그때 뭐냐면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게 새정치 민주연합, 네. 새정치 민주연합 맞아요. 됐을 때 네. 그때 당대당 통합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합당 일정은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수년이 됐으니까 그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정도까지 네. 합당하는 걸 아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2 사전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열흘 동안 협상하고 합당 합의문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일정표가 자세하게 것 있어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문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이게 보고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 정말로 이행하려고 만든 문건이냐 이걸 두고 서로 간의 양론이 다른 상황인 건데 어쨌든간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이거 우리 당에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한다고 하더니 이미 제안할 때부터 이렇게 일정표 만들어 놓고 다 하려고 결과물 만들어 놨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보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고 하니까 그걸 봐야겠지만 저는 애초에 이 합당의 명분 자체가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할 때 그 뭐 가가고 돌아보면 안다 이게 1% 2%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전제 자체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였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통계 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에 대한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러한 문건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오늘 뭐 경청하겠다 그랬잖아요. 또 경청은 하는 거죠. 근데 일정은 이미 차는 버스는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그렇죠. 가야 지금 되는 상황이 거거든요. 대표로서는 멈추기가 어려운 형국이죠. 네, 그죠?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더라도 권리당원 투표까지는 가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무위 거치고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중앙위를 통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 이런 스케줄로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중간에서 말 꺼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수습을 못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번에 연임 포석을 깔고 있다고 하면은 연임도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당원들의 실망감들이 커질 수 있고요. 근데 당대표 연임은 개인적인 개인사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이 민주당이라는 큰 당에 어떤 흠집을 낼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러한 명분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나 됐으니까. 당원들이 싫어하시면 유연하게 또 이걸 오. 받아들여서 그 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당대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쇼츠 나왔네요. 오연의 정청래 직격. 나도 고개가 유시민과 입장 달라. 오연의 김어준과 선전포고. 이 정치 비상도 아니고 나왜 안 불렀어? 꼭 그거는 많이 생각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왜 그래? 저는 정청래 당대표님이 예전에 그 16년이었나요? 컷오프 당했을
때도 그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면 막 선거 운동까지 뛰셨던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선당후사의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분들의 예측처럼 끝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럴 믿어요.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그 통합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다른 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다가 우리 당의 통합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오윤혜를 민주당 당대표로 좀 이렇게 오윤혜를 추천을 해서 가야 된다. 저는 네. 대통령 당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 오여사맘이 내 맘 이래서 난리가 난 채팅창 분위기인데 진짜 이런 거 싫어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을 끄시라고요. 근데 방금 발언은 오윤혜 민주당보다는 청와대를 원해. 진짜. 야, 정말로 네. 해석을 잘해요. 참. 그러네. 완전 네. 모사꾼.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돌출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물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잘하고 있다. 4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세부적인 응답 구성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38%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가 잘한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이거는 작년 9월하고 비교했을 때 하락한 거예요. 좀 빠진 거죠. 네. 77%가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 보면은 중도층은 38%가 잘하고 있다, 43%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장동혁 대표님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거는 뭐 사실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따. 예, 장동혁 대표는 좀 이따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근데 작년 9월에 그때보다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그러면 36% 정도는 잘 못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합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도층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응답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 지방선거라는 거는 광역별로 그 지자체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지역별로도 이게 분포가 좀 나옵니까? 지역별로 못 봤어요. 네, 지역별로도 이제 제가 혹시나 다시 한번 데이터가 보면 확인되시면 말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그 합당의 흐름이라는 것이 1+1이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혹시 조국혁신당에게 저희가 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군수 자리 뭐는 자리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뭐 10개 20개를 뺏기는 한이 있어도 제 생각에는 PK 지역과 수도권에서 더 조금 가져오더라도 저는 그게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격전지에서 우리가 그걸 뺏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호남에서의 뺏긴 거는 우당한테 뺏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호남에서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패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때에 대한 그 비토 정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PK나 서울에서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취지였던 통합 한 표를 더 받기 위해라는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위한다면 지금은 합당의 논의를 좀 멈추거나 아니면 중단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 조만간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예, 예. 네. 또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세분화돼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서울 경기에 사는 사람, 뭐 그리고 부산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니지만, 나온 건 네. 아니니까 물론 보수층의 시각도 같이 반영이 돼 있다고 우리가 감안하고 숫자를 읽어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지역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55, 인천 경기에서는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46.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나머지 뭐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더 많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굳이 제가 예. 권고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 경기의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에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비공개 만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밥을 먹는 자리니까 시장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장이 배고프다 시장도 되지만 인천시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네. 맞아요. 인천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아마 출마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알고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원래 작년에 지도부 교체될 때 원래 그때 불러가지고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못하고 계속 늦춰지다가 이제서야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도 아마 한준호 의원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명단 나름의- 보니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가 당시 아니었나 봐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해석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네.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합니다. 야 정치인들 참 그럼 바로 하는 잘해요 보면은 잘 만들어내 보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네. 그 박찬대 의원의 특유의 찬대 개그를 그 대통령께서 아, 그 그렇게 얘기. 좋아하는 거 같지 않은데 그 개그를 계속해 매력 붙여.